아저씨한테도 뭐 이상한 편지가 와요. 그랬어요? 태극기의 건곤감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도 주역을 좋아하니까 주역 8구의 이름에 따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 혹시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중국 학자들하고 선생님 한판 붙어봤어요? 아, 붙어봤죠. 붙어봤어요? 물론 붙었어요? 지금 현대의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역사마저 왜곡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국사를 필수로 한다 안 한다가 상당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막상 또 써라 하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나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나이가 환갑이 다 됐는데 그래서 용기를 낸 거죠. 뭐 새로운 이론 같은 것도 제시하셨겠죠? 고조선 용어는 틀린 겁니다. 이거 선덕여왕이라는 호칭을 써요. 이건 틀린 용어입니다. 민민회라는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신사유람단 하면은 뭐 어떻게 들려요? 멋진 신사들이 예. 외국 가서 구경 좀 하고 왔다 이 말이잖아. 그런 느낌. 예. 이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함을 생각하면 이화의 월백하고 그 시조가 떠오르는데 그 이화 아니죠? 그 이하에 물론 아니죠. 그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좀 여성적인 이름이에요 이화. 글자 내용을 보면은 예. 전혀 여성적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떠날 이자. 떠날 이자요? 아, 이별할 때 이자? 그렇죠. 어떻게 성함에 떠날 이자가 이제 들어가요? 화자는 돌림자고. 예. 이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떠날 이자 어떻게 이름에 쓸 수 있느냐. 예. 그 이별이라는 건 서럽고 이렇게 예. 이름에 안 쓰는 자 아니냐. 예. 이렇게들 말 많이 해요. 예. 그 우리 태극기의 건곤감이라고 있어요. 예. 있잖아요. 건곤감리 청홍백. 예. 그 가운데가 이제 갈라지고 예. 위에는 양쪽에는 예. 붙고 그게 이제 입괴인데 예. 주역에 불을 의미하고 예. 또 불은 광명 이런 예.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의 그 부친께서 주역의 권위자셨잖아요. 나중에 부친 얘기 좀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도 주역을 좋아하니까 예. 자식들을 전부 주역 8구의 이름에 따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순서가 그 입괴에 나한테 맞았어요. 예. 맞아 떨어진 것이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성을 보태놓고 보니까 이화가 되는 것이지. 이화에 대해서는 호감 갖겠어요. 그 영어로 표기를 해요. 예. 뭐 여권 같은데 리를 절대 안 씁니다. 예. 이리화 이렇게 안 해요. 예. 영어 표기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화여대의 입구에 보면 그 표기가 이제 E, 예. WHA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이화여대 표기음을 따라서 여권이나 모든 영어 이런 걸 그 표기를 따라서? 그대로 쓰더라고. 예. 그 옛날에 내가 뭐 뿌리 깊은 나무 같은데 글을 쓴 쪽에 예. 그러면 일선 군인 아저씨한테도 뭐 이상한 편지가 와요. 그랬어요? 또 전화를 걸다가도 나를 여자인 줄 알고 걸어가지고 예. 남자 또 투박한 목소리 대답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웃지 못할 일들이 진짜 참 그렇죠. 많으셨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예. 길 가다가 이렇게 이리 와 이렇게 애들을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 나 부른 줄 알고 획 돌아보기도 하고. 그 불 성분이 있다 그랬습니까? 네, 불, 광명. 그죠? 제가 생불 성분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그래요. 아 그래? 불 그래서 선생님 우리 잘 지내요. 제가 좋대요. 저한테 불 성분 있는 분이. 예. 역사학자 중에선 저술도 많이 하시고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책을 쭉 쌓아놨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저술하신 책이 100권이 넘는데 지금 그중에 일부만 이렇게 다 기억도 안 나시죠? 대체로야 나죠. 대체로 나십니까? 허균의 생각. 이건 언제? 이게 내 최초의 저술입니다. 최초예요?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럼? 뿌리 깊은 남에서 나오는데 예. 80년에 나온 거예요. 1980년에? 예. 다 아시네. 이게 뿌리 깊은 초판 원본이에요. 이게. 이거. 나중에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재판한 거고. 허균이 그 홍길동전 저자 그렇죠. 예. 허균에 심취하셨나요? 그 왜 허균에게 심취했냐면은 예. 허균의 글을 보면은 예. 한국 인간 평등 또 신분 차별이라든가 예. 이런 걸 완전히 타파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특히 남녀 문제에 있어서도 예. 아주
뭐라 할까 평등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또 종교에 있어서도 불교를 좋아하기도 했다가 우리나라 천주교를 최초로 소개했다 이럴 정도 북경 갔다 오면서 예. 이런 자유분방한 사상가예요. 예.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또 하나는 이 흑인이 저 서자들을 많이 위해줬어요. 예. 홍길동 전 소재도 그 홍길동이 서자잖아요. 거기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작가론 정말 하자면은 국문학 쪽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 사상 쪽에 대해서는 얘기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사실 시대는 다르지만 서자예요. 예. 그래서 접근을 해가지고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허균에 대한 자료가. 역적으로 몰려 죽어서 예. 많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도 그분의 문집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저 책을 딱 냈더니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 뭐랄까 좀 조짐이 좋았다 할까? 예.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표정도 아주 좋으세요. 그런가? 아, 오늘 선생님하고 쭉 역사 이야기를 이제 나누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얘기가 재밌네요, 선생님. 그 길 다니면 알아보는 분이 좀 많아 있어요. 많아요. 텔레비전 사실 내가 예. 내 오락 프로에 안 나가는 것이 내 원칙이에요. 왜요? 뭐 웃고 놀고 이런 얘기는 내가 이제 바쁜 시간이 어디 그럴까 할 게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 얘기라든가 이런 데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가요. 예. 요즘에는 좀 늙어서 잘 안 나오는데 예. 그 옛날에 많이 나갔죠. 예. 근데 이 늙으니까 텔레비전도 잘 안 봐주더라고. 그런데 길가에 가면 한 세 부류가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선생님 책을 잘 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서 인사 할떡말떡 예. 쭈빗쭈빗 하다가 계속 가요. 예. 내 옆으로 눈을 싹 보면 인사 할떡 말떡 하고 예, 지나간다고 예. 알아요 내가. 예. 딱 보고. 예.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종류의 지들끼리 가다가 예. 인사는 않고 예. 쑥덕쑥덕거려요. 저기 예. 이화야. 그래 뒤에 들린다고. 그거 별로 안 좋죠. 그게 들리면 속으로 인사하려고 하고 말하면 말지 말고 예. 길게 쑥덕거리고 지나가고. 예. 저도 그래요. 그렇지. 예. 비슷한 처지일까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네. 홍보를 별로 안 하셨는데 뭐 꽉 찼다고 들었어요. 내 강의 일반적으로 그래요. 청중 일정하지 않아요.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예. 여자들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왜 역사하려다 하면 역사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사회 망해요 다. 역사만 하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의 자기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알고 그 태생을 알고 내력을 알듯이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떻게 흘러오고 어떻게까지 하는가,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타협하고 이렇게 지내왔는가 이걸 알자는 거예요. 최소한도 너무 영어만 잘하지 말고 어려진가 오래진가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웃을 때 막 웃어요. 너무 점잖게 하지 마. 역사는 그렇게 점잖으면 안 돼요. 주최 측이 말하면 미디어 센터가 생긴 이후로 뭐 강의에 뭐 제일 많이 왔다 뭐 이런 소리 하더래요. 사실은 나는 그래. 책 많이 쓴 것이 자랑이 아니듯이 청중이 많이 온 게 자랑이 아니에요. 기분은 좋잖아요. 그럼 만약 선생님 강의 갔는데 한 20명 앉아 있으면 그거 할 만 나십니까? 그거야 그렇지. 예. 근데 그래도 문제는 예. 정말로 자기의 어떤 뭐 살아가는 데 하나의 지식으로나 지혜로 생각해 준다면 예. 국사는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공리적으로 보지 말고 예. 학교 점수가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 우리가 기본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예를 하나 들면은 그 북경대학에 가 있는 유학생들이 박사과정들인데 자기들끼리 중국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나는 새벽에 전화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새벽에 내가 잠 안 잔다는 줄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잘 모르는 사람이 새벽에 안 와요. 그렇 당연하잖아요. 실례될까 봐요. 그렇지. 예. 새벽장 없으신 거예요? 그랬어요 맨날. 아, 새벽에 밤에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유학생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싸우다가 이제 동북공정 문제, 예. 고구려 문제 싸우다가 지가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혹시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중국 학자들하고 선생님 한판 붙어봤어요? 붙어봤죠. 붙어봤어요? 물론. 붙었어요? 그 붙은 얘기 한번 해줘봤어요. 예. 어떻게 붙었어요? 간단히 요약하면은 예. 고구려 땅이 자기네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근거를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재 그 땅이 자기네가 영토로 확보하고 있으니까 예. 또 중국의 소수 민족의 하나다. 고구려 후예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 역사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순전히 억지인데 역사는 역사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계속했다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인정을 했어요. 예. 중국의 자치통감이라는 유명한 책들에 보면은 예. 고구려의 역사를 갖다가 신라 백제나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오랑캐들의 역사다 이렇게 설정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일레나 모택동 시대에도 그걸 인정했어요. 예. 티베트도 마찬가지. 티베트 점령해놓고는 티베트 과거 역사가 자기네 역사다 이런 예. 식으로 완전히 그것도 허구예요. 가령 그러면 신장 위구르에 위구르. 중국의 자치주 속에 있지만은 거기에 엄청난 석유가 쏟아지는데 그 역사도 전부 독립을 안 시키려는 것이죠. 또 몽골도 마찬가지 내몽골 자치구가 있는데 예. 거기에도 소수민족이라 해서 그 내몽골의 역사 일부를 몽골 역사의 일부를 중국사로 편입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의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역사마저 왜곡을 하고 중화민족주의가 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아, 그럼 막 선생님 가면 학자들끼리 하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 약간 서로 조심하긴 하지만 오히려 예. 나는 중국 학자들보다도 조선족 학자들 예. 이들 상당히 그 사람 눈치를 굉장히 봅니다. 중국계 눈치를 정책에 대한 눈치를 봐. 근데 남쪽 가면 틀려요. 가령 남명대학 교수들하고 예.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조금 시작하면은 뭐라 하는 거 아니? 그 북쪽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아,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가. 아니 남쪽 사람은 좀 관계가 적거든. 아. 만주 땅하고 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정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국사를 필수로 한다 안 한다가 상당히 그래서 뜨겁잖아요. 물론이지.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났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 역사를 전혀 안 가르쳤어요. 예. 말도 물론 일본 말을 하게 하고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고 국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목적이 조금 다른 데도 있었지만은 근데 요새 좀 잘 살기 시작하니까 예. 점점 빠져요 국사가. 뭐 왜 빠지죠? 그러니까 우선 영어 잘해야 된다는 것이지. 아, 이제 글로벌 시대다 이러니까 이제 글로벌 국사보다는- 시대에 아. 세계인 예. 뭐 지구촌한 시대에 예. 돈 벌고 하는 거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예. 우리의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예. 중국도 금방 얘기했듯이 동북공정 문제가 있고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사 교과서 교육 시간이 한국에는 전 교과 과목이 한 5% 돼요. 예. 근데 일본과 중국은 예. 10%가 넘어요. 예. 근데 미국과 독일 같은 데는 15%가 넘어요. 우리는 분단 국가에다가 식민지를 격곡하는 게 더 중요해야 되는데 예. 이상하게 그래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독도 문제가 불거지고 막 불거지니까 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로 지금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선생님 대학 입학 예비고사 세대인데 아. 그때 국사가 그 과목이 들어 있었어요. 네, 예비고사에. 저 만점 받았어요. 아. 저는 선생님 국사 참 좋아해요. 칭찬하는 제가 거죠. 이뻐 보이시죠? 그래. 예. 다 이런 마음이라 했는데 근데 국사가 좀 비인기 과목이죠. 아주 그, 비인기 과목이에요.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건 두 가지예요. 예, 과목 자체가. 첫째는 예. 예비고사 뭐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지금 이제 수능 같은 데에서도 예. 들어가면 더 관심 있게 돼 있어요.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데 역사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책이 재미없단 말이에요. 책이. 가르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어떻게 되느냐면 임진 왜란이 예. 1592년에 났어요. 예. 근데 시험 문제 할 때 1593년 또는 1598년 아 다른가 그 중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한 찾는 네 거? 개를 제시해놓고 이렇게 예. 찍어라 그래. 예. 그러면 몇 년 차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임진왜란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예. 아니 또 용어가 틀렸어요. 임진왜란 쓰면 임을 뭐라 설명 한참 해줘야 돼요. 지인을 또 설명 한번 해줘야 천간지지. 임진년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왜라는 걸 설명해야 돼. 왜는 일본을 일본. 깔보는 예, 경우예요. 예. 난이라는 정식으로 전쟁에 붙은 게 아니다. 설명하는데 그 시간을 다 보내요. 또 하나는 왕 아나운서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를 배워요. 예, 예. 그 왕들 이름을 외운다고. 예. 그 왕들 이름을 외우면 뭐예요? 그 왕들 우리나라 왕들은요 대체로 병신이에요. 예. 지 애비 덕분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빼라니까. 예. 우리 PD 안 빼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애비 덕분으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죽고 산 게 그 뭘 대단해. 근데 우리 역사가 되게 왕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예. 이제는 정말 시정을 해야 된다.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이게 태정태세 문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정말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나 거기다 더 집중해야 되는데 맨날 배우는 게 연대외고 태정태세외고 이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교과서가 재미가 없고 역사 교육이 재미가 없어요. 재밌게 해야 돼요. 이제 선생님 자택에서 지금 녹화를 하는데 해일이 예. 이 유명한 곳이잖아요. 예. 평일에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선생님 여기 언제 오신 거예요? 지금 한 5년 됐어요. 내가 자꾸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예. 과거사 뭐 예. 이런 문제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안 나가고 이제 진짜 글 쓰는데 저술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자꾸 나오라 그래요. 예. 근데 역사학자고 해일이는 좀 뭔가 안 어울려요, 선생님. 그런데- 역사학자면 약간 좀 꼬리타분해야 되는데 여기는 꼬리타분한 요소는 별로 없어요, 진짜. 이제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사학자가 예. 가장 그건 세상 정확하네. 흐름을 알아야 되고 예. 또 이 어떻게 보수적으로 예. 이렇게 어디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예.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일본이라든가 뭐 지금 각국에서 역사 가지고 전쟁이나 부를 정도로 예. 좀 복잡합니다. 예. 근데 그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묵은 얘기를 해봤자 진짜 묵은 얘기에 끝난다고 많은 거예요. 해일이 자택에는 누구 사십니까? 물론 나하고 아내하고야 기본이고 예. 딸이 늦게 지금 이번 졸업을 했어요. 늦게 보셨군요. 오고 몇 살에 보신 거예요? 쉰둥이 쉰. 쉰둥이라고 옛날에 이쁘게 키웠겠네요. 그래서 진짜. 이제 또 며칠 후에 지금 독일 가요. 예. 정신분석학을 정신분석학. 전공한다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예.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 아들놈은 예. 말을 잘 안 들어서 그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면접 떠돌다가 예. 요즘은 그 영화계 장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시나리오 쓴다고 저 시내에 방문해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자식을 쫓아내는 건 부모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가출했죠. 나중에 그 아니, 아들이 나도 가출했는데. 예. 선생님 가출력이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 집 내력이 아니 내 책에도 썼어요. 가출 집안이에요. 아 이번에 예. 전부 우리 딸도 가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첫째는 가출. 예. 그래 두 번째는 자기 전공과 다른 길을 가는 거. 집안 내력이군요, 그러니까. 예. 선생님도 전공은 역사 전공이 아니 아니죠. 이제 어릴 때 한 번 배우고 문창과 나오셨죠? 그렇지 그리고? 문학에 빠졌다가 예. 그냥 역사가 이제 방향을 튼 것이지. 야, 오늘 근데 할 얘기 진짜 많겠어요. 알았어. 선생님 가출 얘기도 해야 되고 역사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참 재미없다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원래는 참 역사는 재밌는 거죠. 그렇죠. 재미있는 것이고 진짜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 서술을 어떻게 예.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예. 음숙주의에 빠졌어요. 엄숙. 이 학문적 음숙주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마치 영국에서 논문이나 쓰고 그 예. 고잡적인 논문이나 쓰고 예. 그거 읽어주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심하게 말하면은 마스터베이션이라고 그래요. 학문적 마스터베이션이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중 속을 정말 파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자기 몸에 배이도록 그리고 역사 정신이 무엇인가 이런 걸 직접 가르쳐야 되는데 예. 너무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역사가 재미도 없고 예. 관심도 줄어들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현장에 있는 역사 교사들이 이런 개발을 많이 합니다. 시청각 효과라든가 예. 또 만화라든가 뭐 이렇게 영상물을 통해 가지고도 많이 접근을 해요. 선생님도 역사를 만화로도 펴내셨잖아요. 예, 나도 그 만화책이 내 팔리는 책 중에 제일 베스트셀러입니다. 내 생활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역사 공부를 해보면 옛날로 갈수록 재밌습니까? 아니면 근세사가 더 재밌습니까, 선생님? 그것은 어떻게 쉬운 질문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또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자기 관심이 어느 쪽 하느냐가 달라요. 뭐 선생님은 어느 쪽이에요? 나는 근현대사예요. 근현대사.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예. 너무 고대 얘기, 고대 얘기가 틀렸다,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너무 고대 얘기에만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근현대사 문제에 더 현실 문제와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방송에서 나오는 그 백제 같은 얘기도 예. 너무 백제가 뭐 중국 요동지방까지 진출해가지고 뭐 식민지처럼 뭐 근거지를 만들었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요만한 거 조금 꼬투리 있으면 일 같은 너무 튀우고. 그런 바람도 있으니까 마음속에. 왜냐면 우리 늘 침략만 당했다는 얘기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침략하긴 했죠, 선생님. 역사를 아니, 보면. 고구려가 우리 역사라면 고구려가 무수하게 뭐 넓히잖아요. 그건 나쁘게 말하면 우리도 침략한 거죠. 아, 많이 했잖아. 주변 국가에서. 그죠? 예, 예. 그리고 우리도 정복 국가인 셈이에요, 그죠? 그렇죠. 당하기만 한 게 아니고. 너무 그냥 예. 그 우리는 뭐 평화 민족이다 하는 예.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선생님 시각에서 한번 재밌게 하나 풀어볼게요. 그럼 선생님은 삼별초를 어떻게 보세요? 아까 조금 얘기하기를 정권에서도 역사를 굉장히 한국사를 굉장히 중요시한 부분도 있지만은 예. 그걸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삼벌초입니다. 예. 그 무신 정권이라는 것이 정말 오랫동안 100년 넘게 이렇게 길게 이어져 왔어요. 그 무신 정권이 왜 나쁘냐면은 그들이 모든 벼슬을 독점하고 또 벼슬을 독점하면 경제적 독점까지 다 해요. 토지라든가 예. 이런 거. 이런 나쁜 정권인데 삼벌초는 무신 정권의 개인 군대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 소속된 사병들의 일종이에요. 그때는 사병이 많이 있었죠. 아, 예. 그들이 이제 마산 쪽으로 갔다가 또 제주도 쪽까지 갔어요. 예. 그 제주도 가보니까 그 유적지가 삼벌초 항쟁지가 있어요. 예. 그 박정희가 만들어놨어요. 그 시대에 예. 민족 주체, 뭐 철저, 항전, 뭐 이런 글을 막 썼는데 난 반대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새 카다피가 가자 계속 항쟁을 하고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이거 돈하고 뭐 금덩어리하고 막 싣고 간다 그러대. 예. 그게 아마 기득권이잖아요. 예. 무신정권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저한 동기가 정말 민족 주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 기득권을 그렇게.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싸운 걸 가지고 마치 민족의 수호신들처럼 받드는 것. 이게 정권이 역사를 이용한 한 복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역사를 풀어가 보면은 삼벌초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왜냐면 박정희 군사 정권이 예. 마치 무신을 받드는 것이 오늘날 군사 정권을 받드는 것과 뭐 어떤 맥이 통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네요. 그렇죠.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역사학자의 몫이 크겠네요. 그렇죠. 역사학자가 양심 안 지키면 큰일 나겠네요. 아니 물론이죠. 특히 역사학자는. 그래서 그걸 갖다 의용이라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역사의 본질보다도 예. 적당히 처신하면서 그걸 어떤 도구로 이용한다. 예. 이런 것을 우리 의용학자다. 선생님 한 번도 어용돼 본 적 없어요? 나는 스스로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용의 유혹도 없었어요? 있었죠. 유혹은 있었죠. 많이 있었죠. 다 물리치신 거예요? 나 스스로가 물리쳤다고 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예. 전두환이가 청와대 오라는 것도 안 가고 예. 전두환이가 행사장에 나타날 때 미리 연락이 와요. 그때는 꼭 넥타이를 메고 정장으로 와달라. 그럼 딱 알아먹어요. 누가 뭐씩 오는구나. 그래서 아예 안 가버려요. 이 얘기는 빼도 괜찮은데 실제 DJ 밑에서 나도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딱 끊었어요. 나 점심 먹으러 오는데 안 가고. 예. 나 대통령 되고 났는데도 오라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역사학자였지 무슨 출세를 한다든가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 예.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쭉 지금 역사 얘기를 하니까 참 재밌는데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 얘기를 일부러 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틀을 깨지를 못해요. 예. 그 한자 투성이에다가. 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들이 아니고 예. 사어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무토농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이게 토지가 없는 농민이에요. 한문토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재미가 있어야 동기가 부여되고. 예. 그래서 역사의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역사 기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글을 쓸 때도 물론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예. 예. 그래서 그 덕분으로 사실 독자도 많이 확보했어요. 인기가 좋았잖아요. 뭐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많이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예. 골방에서 연구실에서 도서관에만 앉아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다. 예. 현장감을 살려야 된다. 음. 가령 네, 울돌목에 우리가 책에서만 울돌목 이순신이 뭐 이렇게 일본 배가 들어와서 뭐 줄을 가지고 쫙 당겼으면은 그래 그 이용해가지고 지형을 그래도 현장에 가보면 그게 느껴져요. 예. 야, 그 앞에 물살이 세고 예. 현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예. 보면 안 잊어먹어요. 예. 책에서 외우려면 그건 참 힘들잖아요. 호남 평야에 쫙 가서 전봉중에 이 일대에서 농민을 모아가지고 왜 저항을 했나. 저 많은 쌀이 생산되는데도 쌀밥 한 끼 못 먹고 다 갖다 바치고 이 농민들이 이랬으니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봉기를 해가지고 부정한 관리들을 타도하고 이랬다. 이것은 현장감이 바로 그들에게 산 지식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역사 기행 같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국내만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뭐 우리 관련되는 역사에 관련된 유적지는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 역사 기행하시면서 역사 강좌도 하신 거예요? 물론 같이 가죠.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예. 그날 저녁에 그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예. 또 강의를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 강좌 하시면서 광해군, 정여립, 임꺽정, 장길산 이런 그 아웃사이더들을 재조명하는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많이 준비해 오셨네. 선생님 재조명 좀 해주세요. 우리 역사에서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이 역사 다 소외됐어요. 예. 뭐 옛날에는 뭐 역적이라고 몰렸고, 예. 그래도 오늘날에는 그걸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분이 살던 곳, 활동했던 곳 다 찾아다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글로도 쓰고 이랬죠. 그럼 광해군은 선생님 어떻게 재조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지낸 뒤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명나라가 세력이 꺾여지고 예. 청나라는 만주 일대에 있던 여진족이죠. 예. 그게 이제 고구려 땅에 있던 예. 그 유민들이라 볼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시대에 그 광해군은 양면 외교를 펼친 거예요. 예. 자, 명나라 군대를 보내달라. 그래 보내라니 강홍입 장군을 보내면서 눈치껏 봐라. 명나라 군대가 시키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청나라 세력이 지금 명령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인심을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응? 적당한 시기에 봐서 항복을 해라. 그래서 항복을 했어요. 가서. 그러니까 실리 외교를 펼친 거예요. 명나라와 청나라, 명청 교책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광해군의 그런 외교 정책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광해군이 쫓겨난 뒤에 또 쫓겨난 명분도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명나라를 배반했다. 광해군이 쫓겨난 뒤에 바로 병자호란, 그 전에 이제 정묘호란이라는 게 있어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오니까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다 깨지고 파탄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왕은 남한산상으로 인조가 남한산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청나라와 극심한 대립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2대 전쟁을 할 수 있는 병자호란이 유발된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광해군은 끝내 그 왕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 그것은 예. 우리 역사에서 쫓겨난 왕이 있어요. 예. 가끔. 예. 조선시대는 둘밖에 없어요. 연산군하고 광해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의 호칭. 예.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호칭이 연산군이나 광해군이, 대군은 왕비, 정식 왕비에서 난 아들을 말하고, 예. 군자는 이제 후궁에서 난 아들을 예. 하는데 연산군이나 광해군이 전부 후궁에서 난 예.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령 그 실록도 연산군 일기, 예. 광해군 일기 이렇게 붙여요. 실록을 안 붙이고. 자, 이제 선생님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술 기간이 10년, 네. 22권. 22권이면 몇 쪽쯤 돼요? 쪽수는 계산하기가 보통한데, 보통 쉽게 예. 말해서 예.
한 권에 여기에, 한 300쪽 되죠? 여기에 예. 일반적으로 이런 책인데 원고지로 따지면 1,100매에서 200매 사이. 시면은 딴 일 안 하고 이것만 쓰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전혀 안 했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여기 집중한 것이죠. 그러면 단군 시대부터 현재까지 다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될 때까지 그 뒤는 왜 안 쓰셨어요? 더 쓰려고 했는데 예. 진행 중이고 예. 현대사는 자칫 논란의 대상 될 수도 있죠. 아니 또 진행형이 많아요. 그 진행형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이 늙으면 좋은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쳐도 어깨부터 먼저 아파요. 조금만 쳐도 예. 옛날만 못해요. 아, 그 컴퓨터를 하십니까 지금도? 물론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배워가지고. 아들한테 배우셔가지고. 예. 가끔 그거 우리 작가들 얘기 들어보면 막 날아가 버릴 때도 있다던데. 내가 그래서 그 많이 얘기를 다녔어요? 할까요? 예. 내가 장수를 하는 데 가 있었어요. 예.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춥고 예. 비도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거기서 쓴 거예요? 예, 거기 산골에 예. 내가 5년에 내려갔는데 내가 밤에 졸았어요. 예. 근데 전기가 밤에 잘 나가요. 아. 그 입력을 자꾸 빨리빨리 안 해놓으니까 습관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전기 나오면 막 몇 시간 쳤던 게 막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요. 예. 두 번째는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예. 계속 하는데 밑에 이를테면 전원 도란스라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게 밑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하도 지루하고 막 한 시간씩 정말 어깨 이러다 발을 막 뻗다가 그걸 쫙 눌러요. 잘 모르고 예. 이러면 그거 꺼져버려가지고. 숨을 예.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껐으니까 그건 할 말 없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도 내가 내 방에는 동네 사람 못 들어오게 했어요. 거기는 술 먹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한길사에서도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원고를 딱 제때 갖춘 사람은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내가 큰 소리 치느냐? 내가 그 직업이요. 월급 받는 사람은 출근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렇죠. 맨날 무단 결근하면 되겠어요? 아니 월급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한 달에 얼마씩 인세를 먼저 지불하는 형식, 선인세라고 그래요. 아 이제 생활비 내 생활비를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10년 동안 그거 쓰시는 동안?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한국사 전체를 한번 다뤄보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신문 잡지 같은데 글을 많이 써요. 예. 그러면 내 계획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저쪽에 어떤 요구에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술자 같은 데서 이거 내가 이게 본격적인 하나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한길사 김 사장님 그건 듣고 그러면 이 우리나라 통사를 한번 써봅시다. 내 그 소리 했으니까 한국 통을 한번 써봅시다 그랬더니 막상 또 쓰라 하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나고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나이가 환갑이 다 됐는데 그래서 용기를 낸 것이지. 어려운 여건에서 아무튼 10년간. 그렇지. 아니 10년 그거 다 한 건 아니야. 4년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서울 집에서 왜냐하면 조선 시대부터는 예. 책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니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자료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전화도 끊어버리고 그 방 안에 있으면 내가 온갖 상상력과 온갖 학문 사생의 자유를 누려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 근데 선생님 10년 걸렸잖아요. 예. 10년 동안 우리 역사 쓰신 거 아니에요? 예. 10년 동안 내 나라, 그러니까 내 조국 역사를 쓰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쭉 쓰니까 탁 탈구하는 순간 내가 한국에 요새 자긍심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참 정말 고난의 역사였다.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예.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 이렇게 안 씁니다. 예.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야 인간 존중 사상이 나와요. 예. 그래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북한 책에는 뭐라고 하면 한민족 두개골을 높아서 세계 인류의 가장 우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동강가가 세계 문명 5대 발상지라고 막 이렇게 쓰고 이런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월적 민족주의는 침략적 민족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관계예요. 나는 그런 얘기보다 가령 민중사를 했다면 우리가 노비들이 얼마나 요새 말하면 종들인데 미국에는 노예 해방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노비의 처지는 어땠는가? 또 소작 농민들 지주들이 있는데 지주들 밑에서 모든 그 쌀을 생산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자기는 10성을 생산하면 8성을 갖다 바치는 이런 지주 소작인들의 그 처지 이런 것들을 내가 추정한 것이죠. 분명히 너를 좋아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버린 얼굴 분명히 너를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한국사 이야기는 민족사, 민중사, 생활사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그렇죠. 엮으셨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재밌게 쓰려면은 왕이나 무슨 영웅 위주로 쓰면은 또 재밌잖아요. 책도 잘 팔려. 그런 책이 잘 팔려. 근데도 선생님은 내 원칙이, 내 사관이 있어야 돼요. 예, 뭐 새로운 이론 같은 것도 제시하셨겠죠. 물론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 그런 게 없으면 남의 거 베끼는 수준이 끝나는 예, 것이지. 예. 자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해 좀 들어주세요. 그 용어부터 우리는 예. 좀 고칠 게 있어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고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내 고조선 용어가 틀린 겁니다, 이거. 원조 조선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 1세, 2세, 3세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조선이라 쓰고 이제 후기에 나왔을 때 새로운 조선이 있을 때 예. 그 이제 공식으로 이제 이시조선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시 예. 왕조니까. 예. 그냥 조선이라면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옛 조선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명사가 안 된다고. 고조선하면 하나의 명사가 되는데 예. 이것을 옛 조선이라면 옛날 조선도 있고 예. 근세 조선이 있고 이렇게 예.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임진왜란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일본과 조선이 전쟁을 벌였다. 그러니까 조일 전쟁이다. 그러면 설명이 간단해요. 예. 그리고 개념이 분명해져. 그렇잖아요. 또 상대를 깔고 옛날에 무수한 침략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세계사를 보세요. 가령 나라와 나라 이렇게 싸울 때 무슨 전쟁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또 하나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여왕이 신라 시대에만 있었어요. 예, 근데 신라 시대의 여왕이 선덕 여왕, 진성 여왕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선덕 여왕이라는 호칭을 써요. 이건 틀린 용어입니다. 그러면요? 선덕 왕이라 했어요. 여왕이라면 안 되고. 기본 명칭은 여자, 남자를 구분하지 않고 예. 영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왕이라 쓰는가? 여왕이 아니고 공식 명칭은 있어요. 예. 있고 그건 여자 왕이 했다. 여왕 표시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요새 어린이들 책을 쓸 때 선덕 왕이라 쓰면 또 혹시 교과서에 이런 게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착각할까봐 여왕인 선덕 왕은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 같은데 기본적으로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선덕왕, 진성왕, 진덕왕. 그렇죠. 예. 이렇게 역사 잘하시네. 저 역사 잘했다 했잖아요. 예. 요즘 민비란 말 안 쓰고 명성황후를 하잖아요. 예.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것도 예? 이 정확하지 않아요. 명성황후는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지.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명성왕후다 또 황이라 하지 않고 옛날 조선 왕조 시대의 그 호칭대로 또 우리 역사가 일제 시대부터 해방 이후에 60년이 뭐 지나고 했지만서도 우리 역사 발전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가령 한자에 된 용어를 쓸 때는 그 음을 잘 따라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하면 성이 김가일 때는 금이라 않고 김가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산요수, 낙산낙수를 요산요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그건 아니고? 보다도 더 고급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용적인 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후백제를 세우는 게 견현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진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양에서는 성일 때 예. 독특하게 다른 음을 쓰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게 너무 많아요. 아, 예. 고려 시대에도 그 무신의 하나인 그 탁중경이냐 척중경이냐 개척이라는 척자거든. 그 성을 쓸 때는 탁이라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척중경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성일 때. 그건 그게 내 책에는 그렇게 중요한 썼- 문제인데. 내 책에는 그렇게 다 썼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일반화 돼야죠. 그냥 앞으로 일반화 돼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학회에서 어떻게 뭐 아니 이제 요새 이제 그런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학자들도 학자 간에 고집이 있잖아요. 대단히 고집이 많죠. 그런데 이걸 현대에 맞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선 후기에 이제 신사유람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신사는 벼슬아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 일본에 가서 전부 이제 산업시설을 신문물을 배우러 가는 거죠. 그렇지 배우러 예.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사유람단 하면은 어떻게 들려요? 저 멋진 신사들이 예. 외국 가서 구경 좀 하고 왔다 예, 이 말이잖아. 그런 느낌. 예. 그러면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일본 시찰단이라든가 예.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 용어가 점점 또 자리 잡겠죠. 그런. 달라져야 돼요. 예. 그 만화로 나와가지고 한 100만 부 팔렸다면서요. 네. 그 효단으로 단단히 했습니다. 그럼 뭐 그랬어. 돈도 돈이지만 만화로 100만 부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특히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 그 책 어디 거기 있죠, 선생님? 이거네. 예. 아 이거 선사시대네요. 그럼 이제 쓰는 건 선생님 쓰시고, 원작은 예. 내가 하고 그림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제 별도로 만화가 이제 붙고 이제 콘티 작가도 붙어요. 정말 많은 어린이에게 사랑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런데- 선생님 철기 시대를 연 조선, 이 조선이 이 고조선이죠. 그렇지. 바로 그 제가 말이에요. 다 알았잖아요, 아, 이제는. 그렇죠. 조선인데 고조선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 말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예. 가령 예. 아무리 만화가들도 예. 이 고정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예. 고춧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정설이고 아, 예. 또 담배도 그때 들어왔다. 이게 예. 정설이요. 예. 아, 근데 조선 전기에 담배대를 물고 있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예. 또 호롱불이라 있어요. 석유를 예.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심지를 박아서 예. 키는 게 있잖아요. 예. 석유가 언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석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개항 이후에 들어왔잖아. 예. 1876년 이후에 예. 무역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이 호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음. 호롱이라는 그 호자도 예. 오랑캐 호자예요. 아, 그래요? 아, 거기서 왔다고?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그 호롱을 개항 이전에 막 이런 호롱을 갖다가 예. 다 그림을 그려놔. 어. 이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저 장소에 보면 농계 사당이 농계 생가타가 있는데 예. 그게 농계에는 임진왜란 때 살던 사람이잖아.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유품 전시물이 있는데 거기다 호롱을 석유 쓰는 호롱을 갖다 놨어.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이런 걸 돼.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페네타 받아봤어요, 선생님? 받으셨겠네요. 요새 인터넷에 많이 들어오죠. 저 다른 쪽에 발효, 명절 이런 얘기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시리즈로. 거기에서는 이제 역사 할아버지 이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동의를 해요. 좋다. 친근감이 있잖아요. 응? 애들한테. 뭐 근음하고 뭐 어째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예. 그 우리는 같이 나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예. 뭐 이러는 것인데 이들이 읽어주고 편지가 오고 뭐 요새는 인터넷으로 막 예. 오고 그럴 때 정말 반갑죠. 근데 선생님, 이 사진은 지금 선생님 얼굴 안 해요. 왜 아닌가 하면 완전 뽀샵해가지고 눈썹도 흰 눈썹 하나도 없고 여기는 선생님. 그 메이크업 한 모양이네. 선생님 표정이 참 재밌어요. 선생님, 그 부친 이야기를 좀 예. 해볼게요. 주역의 대가이신 야산 이달 선생님. 예. 대단한 분이셨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자꾸 우리 저 유교식으로는 이거 내가 그렇게 그렇다 뭐 하기가 좀 어때. 근데 보통 사람 아니야 하여튼. 그렇죠. 근데 자식 자랑하기는 조금 쑥스러운데 아버지 자랑은 또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 조금 얘기하면 예. 이분은 평생에 이제 주역 공부를 한 사람인데 예. 그분이 나한테 영향을 주었다면 예. 아까 말한 역사에서 내가 인간 평등의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거예요. 예. 우리 아버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고향 가지고 저는 서북 사람, 나는 예. 호남 사람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안 따져요. 예. 또 양반 상무지 안 따져요. 그런 점이 나한테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주역 읽으면서 재치가 많은데 한 가지만 예. 내가 얘기를 하면 대전 역전을 딱 지나가는데 낮에 그 사이렌이 울려요. 예. 그러면 전부 그 일본을 향해 가지고 천왕 있는 데를 향해 가지고 묵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걸음을 멈추고. 근데 이분이 막 걸어가거든. 제자들 뒤에 몇 대르고. 예. 그러니까 파출소에 순경이 있다가 여봐 당신 왜 묵도 안 하냐 그러니까 가서 순사에 뺨을 몇 대를 탁 치고 말이야. 이놈아. 일제 강점기 때인데. 아, 예. 이놈아
묵도를 하면 눈을 감고 묵도를 해야지. 너는 뭐 순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묵도를 낳고 남이 어디에 가는 뭐 다니는 거 그거 보냐 너부터 맞아 이 자식아 하면 그러셨대요? 할 말이 없잖아. 예. 이게 행 가버리는 거지. 이게 이런 일화들이 많아요. 이야, 주역과 관련된 일화는 없어요? 주역에 대하시니까. 많지. 6.25 전쟁 직전에 예. 이 대전에 딱 와가지고 대전에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찾아와요 쭉. 그러니 뭐 술병 들고 온다. 그러면 술 한 잔 자시고는 뭐라 하니 방바닥에 이렇게 탁 누워가지고는 나를 밑으로 당겨봐. 그럼 발을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잖아. 예. 아랫목으로. 예. 그럼 또 위에 있는 사람 뭐 이제 우리를 잡아 당겨봐. 그거 한 서너 번 하고 그러고 탁 나가. 예. 그럼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죠. 모르지. 예.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남북 6.25 전쟁이 터지니까 예. 그때서 알아먹은 거예요. 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가 그러면 한국 전쟁을 예견하셨대요? 그 얘기지. 그래가지고 그 무렵에 예. 그래가서 무슨 일을 해내냐면 안면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충청도에 있는 그렇지. 섬, 안면도. 예. 지금 안면도 유명하죠. 예.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가족부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300호가 따라왔어요. 거기. 안면도. 근데 경상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럼 전쟁하기 전에? 그렇지. 그럼 그렇게 갈 6.25 때 직전에.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대둔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대둔산 있잖아요. 거기에서 글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 제자들도 안면도 간 거예요. 근데 6.25가 터져가지고 대둔산이 불바다가 됐어. 빨주산 예. 근거지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 비석에 서 있잖아요. 경찰가 죽은 거 뭐 쫙.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주역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러면 선생님은 아드님이시니까 그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주역 좀 하시겠네요. 주역을 막 계속 외는 거야. 하루 몇 번씩 들어요, 내가. 예. 그러니까 내가 주역 안 배우고도 내가 상당 부분을 다 외쳐요. 출생은 대구. 예. 고등학교는 광주고등학교.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는 일본놈 된다고 학교를 안 보내고 또 해방 이후에는 서양놈 된다고 또 안 보내고 학교 다녀 같이 한 거예요. 부산 고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고원에 자기 발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고아입니다. 처음에는 은단을 예. 이렇게 팔아요. 다방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마침 그 여관 뽀이를 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 전국 잡지 뭐 예. 이런 데도 지방의 신문에도 보내면은 게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문단에 유명해졌어. 뭐. 지나가면은 여학생 이렇게 보다가 저거 이화야 그러고. 그 정도였어요. 뒤에서 키가 너무 작아이 그러고. 역사학자는 어떻게 했어요? 역사 그 길로 또. 근대 인물 고전 백선. 근데 그게 그때 한자 투성이잖아. 예. 그냥 그 일을 내가 임시적으로 가서 맡은 거야. 근데 그때부터 뭐 날개를 달았다 하면 좋을까? 민간인 학살 문제, 친일파 청산 문제 옳은 일인데 그 사회 갈등이 야기된다. 사실을 캐고 그걸 인정하고 예. 다음에는 화해나 평화를 가자. 간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간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세상 모든 기쁨이 되어 간다 세상 모든 슬픔이 되어 간다